전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습니다. 과세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 품목에는 학원비, 그러나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과세입니다. 병원비, 도서대금, 대중교통, 처방전 약값, 꽃, 그리고 미가공 및 단순 가공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있습니다. 면세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면세사업자라고 하고 학원, 병원, 서점, 화원, 정육점, 채소가게 등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하며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매출 4,800 미만의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사업자는 연간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법인사업자는 다 일반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연간 매출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란 기업의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에 제공되는 모든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공급가액의 10%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모아서 납부기일 내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10%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1기는 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는데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입니다.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2기 확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납부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가 납부기한이고 기한돼 납부하지 못할 때는 가산세가 징수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1기와 2기만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하고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국세, 간접세, 물세, 소비지급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일반 소비세는 면세 대상이 아닌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10%를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닙니다. 간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담당하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우 간접세라고 합니다. 물세, 납세 의무자의 부양가족수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인적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인세가 아닙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내국산과 동일하게 세관장이 과세하도록 하여 수입국에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단계 거래세란 재화 및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특징을 머리 글자로 일국간 물소 전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일국간 물소 전다. 제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한 분계를 설명합니다. 2월 5일 상품 1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현금 지급하다. 차별의 상품 10만원이 되고 부가세 10%인 만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나중에 공제를 받을 자산이 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11만원. 3월 5일 상품 15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연금 받다. 대변에 상품 매출 15만원이고 부가세 예수금 15,000원입니다. 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가 됩니다. 부채. 차변에 현금 1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1기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마지막 날이 3월 31일이죠. 그래서 3월 31일 날에는 이 부가세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매입세액은 만원이고 매출세액은 15,000원입니다. 그럼 이런 분계는 서로 상계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5,000원 감소를 시키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만원을 감소를 시킵니다. 상계를 하고 그리고 5,000원이 모자르죠. 이것이 바로 미지급 세금입니다. 납부할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이 생깁니다. 납부기한인 4월 25일 날 제1기 예정분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 5,000원이 되고 대변에 현금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제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입니다. 4월 5일 원재료 1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원재료 10만원이고 부가세 대급금 만원이 발생합니다. 대변에 현금 11만원. 5월 5일 제품 15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현금으로 받다. 대변에 제품 매출 15만원이고 부가세 예수금 15,000원입니다. 차변에 현금 16만 5천원. 6월 30일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세를 정리하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금액과 부가세 대급금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서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5,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만원, 미지급세금 5,000원이 증가합니다. 부채의 증가. 7월 25일 제1기 확정분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미지급 세금을 납부한 거죠. 차변에 미지급금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불공매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두 번째, 접대비 관련 지출. 승용차 관련 지출인데 1000cc를 초과된 승용차를 말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이거는 불공매입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3만원이고 매입세액이 만원인데 이 만원 중에는 불공매입세액 4천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6천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6천원을 차감한 잔액인 24,00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분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2월 5일 대표이사 사택에 식탁을 80만원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현금 지급했다. 대표이사 사택이죠. 회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개인회사인 경우는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법인 기업일 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에는 식탁대금 80만원과 부가세 8만원 포함해서 88만원 처리하고 대변의 현금 88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접대비 관련 지출. 3월 6일 거래처에 지급할 선물용품 5천원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미지급했다. 이런 경우에 거래처의 선물용품이죠.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5천원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5,5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500원입니다. 세 번째, 승용차 관련 1000cc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것도 불공매입입니다. 4월 5일 소형 승용차 1001cc를 500만원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외상으로 하다. 1000cc가 초과됐죠. 역시 불공매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부가세 50만원 포함해서 550만원을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차량 운반구 550만원,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 550만원입니다. 5월 5일 소형 승용차 1000cc 수리비 1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승용차 수리비죠. 근데 1000이 넘습니다.
1000cc가 초과되면 불공 매입으로서 차량 유지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차량 유지비 11만원, 대변에 현금 11만원입니다. 면세 사업 관련 지출도 불공 매입입니다. 5월 6일 면세 매출을 위한 광고비 5만원과 부가세 10% 포함하여 미지급했다. 면세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비죠. 이것은 불공 매입입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 5만원 플러스 부가세에서 5만 5천원, 대변에 미지급금 5만 5천원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는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면세 사업 관련 지출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5월 9일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정지비 9만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미지급했다. 정지비라는 말은 토지를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랬을 때 9만원과 부가세 10% 포함해서 토지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차변의 토지 99,000원, 대변엔 미지급금 9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 매입사항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지출 매입세액, 승용차 1000cc 초과된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 사업 관련 지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이것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금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사항은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급금, 접대비,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 토지, 이렇게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